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0단원 첫 번째 정치 과정과 정치 주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편의점에서는 파는데 학교 매점에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고카페인 음료입니다. 고카페인 음료는 우리 학교 매점에서 그리고 학교 주변 편의점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카페인 함량이 가장 많은 음료가 커피 우유라고 하는데요. 네, 핫식스 4개의 분량이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카페인은 물론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요. 네,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불면증, 신경과민 등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고요. 특히 이 카페인 음료 청소년이 마셨을 때 그 부작용이 좀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모든 학교에서 커피나 고카페인 음료를 금지하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정책이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정치 과정이라고 하는데 정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그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정치 과정과 정치 주체인데요. 네, 정치 과정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고카페인 음료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한다면 네, 외국에서는 이게 판매를 중단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떠냐라고 이렇게 계속 언론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정책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정책이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리고 좀 더 이제는 더 나아가서 편의점에서 모든 편의점에서 이런 고카페인 음료에 대한 주의를 하는 문구를 붙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치 과정에선 여러 주체가 참여하는데요. 언론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이라든지 아니면 국가기관, 그리고 뭐 정당, 이런 것들이 정치 주체가 됩니다. 네, 그러면 정치 과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 과정의 의미는요. 정치 과정이란 시민의 의견과 요구를 집약해서 이것을 정책으로 만들고 그리고 집행하는 절차를 우리가 정치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다양한 요구도 있고 갈등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것을 정책으로 만들어서 집행하고 또 다시 평가하는 이런 순환적인 과정을 정치 과정이라고 합니다. 정치 과정의 절차를 나누어서 살펴보면요. 먼저 이익 표출 단계가 있어요. 이익 표출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런 거를 원해요라고 요구를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익 집약인데요. 이익 집약이라는 것은 집약은 이렇게 요약하는 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요약 정리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이익을 집약을 하면 정책을 결정합니다. 정책이 결정이 되고요. 그러면 이 정책이 집행이 되겠죠. 정책이 집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정책 집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책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정책에 대한 평가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 그리고 이런 평가를 통해서 다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또 이거에 대한 이익 표출이 이루어지겠죠. 이런 일련의 과정을 정치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익 표출은 개인이 할 수도 있고요. 뭐 집단이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익 집양은 누가 하냐면요. 그 수많은 이익이 있는데 그것을 모으고 전달하는 것은 정당과 언론이 담당합니다. 정책 결정은 국가기관인 국회와 정부가 하고요. 정책 집행은 정부가 합니다. 정책 결정은 국회는 법률을 만들고요. 정부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집행하는 것은 정부이고요. 정책 평가는 시민들이 하겠죠. 그리고 이런 정책 평가가 이루어져서 다시
이익 표출로 이런 반영되는 것을 환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환유라고도 불러요. 시민은 특히 이 정치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치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시민들의 참여가 정치 과정에서 활발해질 때 민주주의가 좀 더 잘 작동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고카페인 음료를 학교 매점에서 판매를 금지하는 것을 살펴보면요. 학부모들이나 이런 학자들이 고카페인 음료가 위험하다라는 이익을 표출한 거예요. 그래서 이익 표출이 있은 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언론, 특히 언론의 역할이 컸는데요.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하냐? 그리고 정당이라고 하면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같은 사람들이 모인 집단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이런 게 이제 정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데서 이런 수많은 이익 중에 이런 것들이 꼭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정책이 결정이 되는 거고요. 국회에서는 법률을 통해서 정부는 정책을 만듭니다. 그럼 실제로 지금 정책이 집행이 됐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책 평가. 학교에서만 판매를 금지하니까 애들이 편의점에서 그런 고카페인 음료를 사 먹는다. 그래서 편의점에서도 뭔가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평가가 일어나서 또 다시 편의점에서 이제 문구를 부착하는 방안에 대한 것이 나왔죠. 정책이. 이렇게 정치 과정은 순환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립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의 의견과 요구를 집약하여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절차를 정치 과정이라고 하죠. 개인이나 집단이 요구 사항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이익 표출이라고 합니다. 표출된 이익을 모아 요약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 주체, 이거를 우리가 이익 집약이라고 했는데요. 이익 집약을 하는 정치 주체는 정당과 언론입니다. 국회는 다양한 요구를 바탕으로 법률을 제정하는 역할을 하고요. 정부는 정책을 집행하고 또 정책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민은 자신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해서 정책의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평가를 하는 것을 담당하고 있죠. 다음은 정치 주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주체는 좀 다양한 기관이 있는데요. 크게 5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기관이 있어요. 국가기관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 3개의 기관을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국회가 있는데 국회는 입법부입니다. 입법이라는 것은 법을 만드는 거죠. 국회는 법을 제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부가 있는데요. 정부는 행정부예요. 행정부에 속하는데 행정부는 만들어진 법을 집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도 하고 법을 집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법원인데요. 법원은 사법부에 속합니다. 법원은 법을 적용해서 재판을 하는 거죠.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국회는 법을 제정한다고 했는데요. 이 정치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은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입니다. 정부는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도 하고요. 이 만들어진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살펴볼 기관은 정당입니다. 정당은 정치적 견해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 단체를 의미합니다. 이 정당이 정치 과정에서 하는 역할은요, 이익을 집약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익을 집약한다는 거는 다양한 요구 중에서 꼭 필요한 거에 대해서 그걸 요약을 해서 그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이 정당은 이런 이익을 집약을 해서 이것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회와 정부에 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당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국회와 정부를 매개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당의 특징은요, 정당은 목적이 정권을 잡는 거예요.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 정당들이 선거에서 이기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죠. 그리고 어떤 정책이 실패했을 때는 정치적 책임을 집니다. 이게 이제 다른 집단들과 좀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시민단체인데요. 시민단체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입니다. 근데 이 시민단체의 목적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었는데 목적이 공익 추구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환경운동연합 같은 그런 단체는 환경과 관련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벌이죠. 또는 뭐 우리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참여연대라든지 경제정의실천연합회 같은 단체도 시민단체에 들어갑니다. 이 시민단체가 정치 과정에서 하는 역할은요, 정책을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주로 시민단체가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익집단입니다. 이익집단은 이익 실현을 위해서 만든 단체입니다. 그런데 시민단체와 다르게 이익집단은 자신들만의 특수한 이익, 사익을 추구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익집단의 대표적인 게 의사협회 이런 단체가 있어요. 이거는 의사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아니면 노조, 노동자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입니다. 이렇게 특정 직업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나 노동자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노조 같은 집단을 우리가 이익집단이라고 하고요. 이익집단이 정치 과정에서 하는 역할은 이익 표출 단계에서 자신의 집단의 이익을 요구하는 거죠. 자기 집단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요, 정당, 시민단체, 이익집단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다른지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정당은 관심 영역이 좀 다양합니다. 비교 정리.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입니다. 관심 영역부터 보면 정당은 관심 영역이 다양하고요. 이익집단 역시 이익집단은 하지만 특정 자신들의 이익에 관심이 있죠. 시민단체도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집니다. 목적을 보면요, 정당의 목적은 정권 획득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권 획득이라는 것이 이런 정권을 잡아서 결국 이제 공익을 추구하는 양상으로 나타나죠. 어떤 정책을 만들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익단은 사익을 추구하고요. 시민단체는 공익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정치적 책임을 기준으로 구분을 해보면 정당은 정치적 책임이 있어요. 하지만 이익집단과 시민단체는 정치적 책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교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네요. 세 개 집단의 특징.
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여기 정치 주체 중에 하나 빠진 게 언론이 있습니다. 네, 언론은 정치 과정에서 이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고 네,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이게 어떤 것이다라고 해설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네, 정치 과정에서 언론은 이익 집약 단계에서 활약을 하죠. 네, 그래서 사람들의 요구를 요약을 한 다음에 대안을 제시해서 네, 국회와 정부에 알려주는 네, 그리고 어떤 정책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다를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네, 정치 주체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정치적 쟁점에 관심 있는 이런 주체는 정당이겠네요. 특수한 이익을 추구하고 특수 분야의 쟁점에 관심을 갖는 집단은 이익 집단이고요. 네, 그 다음 공동체 이익, 사회적 쟁점에 관심을 갖는 집단은 시민단체입니다. 네,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예라고 하면 정당이겠죠. 네, 특수한 이익을 추구하냐고 물었을 때 아니요라고 되면은 네, 시민단체입니다. 네, 그럼 A 같은 경우에는 특수 이익을 추구하면서 정적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네, 시민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시민단체가 아니네요. 네, 시민단체가 아니라 네, 이익 집단이겠죠. 네, 오늘 배운 내용은 추성 퀴즈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률을 통해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국회가 마련하고요. 정부는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물론 정부도 정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치적 견해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정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집단을 정당이라고 해요. 네, 정당은 여론을 집약하고 이를 국회나 정부에 전달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고요. 정치적 책임을 집니다. 시민단체는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집단이고요.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하게 만든 집단은 이익집단이죠. 네, 특수이익을 추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중매체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고 정책에 대한 해설을 제공하는 역할은 언론이 담당을 합니다. 여기서 정당과 언론이 하는 공통적인 역할은 이익 집약이죠.